안녕하십니까. 정원교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조선일보의 인문기행이라는 기사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지난 2002월 1월 19일 화요일자 바이든 새로 미국 대통령이 된 바이든의 새 사돈이 모두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국과 유태인의 관계, 한국과 유태인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혈맹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그 관계를 맺어왔나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태인이 약 2천만 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태인이 2천만 명.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태인의 인구가 아마 900만인가 뭐 그러니까 한 1200만 정도가 이제 흩어져 있겠죠. 제가 이제 그 뉴욕에 있을 때 보니까 뉴욕의 그 5개 구역 중에 브루클린이라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오페라인가? 그 오페라입니까? 브루클린이라는 게 뮤지컬 브루클린이라고 그러는 그 브루클린의 유태인 타운이 있고 또 보니까 암스테르담에 유독 유태인이 많습니다. 암스테르담 그 화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유독하게 그 유태인이 많습니다.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태인에 대해서 아주 짧게 좋은 기사가 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암스테르담에 그 유태인이 많게 된 거는 1400년대에 스페인에 있던 그 스페인의 이제 카톨릭 국가가 유태인을 한 600년 동안 서기 900년부터 1400년까지 약 550년 동안 스페인이 이슬람의 그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을 때 이슬람 세력과 함께 유태인이 스페인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1500년대에 이제 그 스페인이 가톨릭 국가로 우뚝 서면서 유태인들을 이슬람을 몰아내고 유태인들도 해외로 추방을 했죠. 그 유태인들이 어디에서 자리 잡았냐 하면 바로 네덜란드에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유태인들이 많은 겁니다. 지금 벌써 한 500년 전 얘기죠. 그래서 이제 히틀러 때는 그럼 우리가 유태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가 유태인이냐? 아버지 어머니가 다 유태인 핏줄이 뭐 족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태인은 조부모 중 히틀러 때는 옛날 그 1930년대하고 40년 중반까지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중 한 사람이라도 유태인이면은 유태인으로 간주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유태인으로 간주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너 할아버지나 할머니 중에 누구 하나 유태인이냐 그러면 손주까지 그냥 몽땅 유태인이라고 해서 히틀러가 잡아 죽였죠. 그렇게 해서 희생된 게 약 600만 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태인이라고 해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페인계 유태인은 중동계 인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건불, 중동 사람하고 비슷하고 또 독일계 유태인은 백인입니다. 이건 러시아로 피해 가서 백인하고 모습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에는 스페인 히틀러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유태인이라고 그러면 그 손자까지 다 유태인이라고 해서 죽였는데 오늘날에는 혈통이 아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제가 정원교가 나 유대교 믿어 오늘부터 그러면 제가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랍비 유대교의 그 스승이죠. 랍비의 승인을 받으면 저도 유태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48년 그 중동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조그만 땅덩이를 차지하고 나라를 건국할 때 전 세계에서 유태인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때 넌 진짜 유태인인지 아닌지 잘 몰랐을 때 그 기준이 넌 유태인이야 기준이 뭐냐면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모두 유태인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교육
쪽 종교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아버지는 상관없이 엄마가 유태인이면은 유태인이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할 때 70년 전에 그때는 그만큼 엄마가 종교적으로나 교육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은 납비가 검증을 했습니다. 뭐 이게 이제 그 탈무드도 잘 외느냐 뭐 이런 등등 이제 시험을 받겠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유태인이면은 엄마가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유태인이면 탈무드의 검증을 받았고 엄마가 유태인이면 무조건 유태인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든의 세 사돈이 모두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5손주가 유태인입니다. 전부 딸들이 다 유태인이니까. 미국 그 유태인의 파워가 얼마나 크냐? 바이든이 모금한 돈이 약 10억 달러. 근데 트럼프가 7억 달러입니다. 바이든이 모금한 돈이 7억 달러, 10억 달러, 약 1조죠. 1조 2천억. 트럼프는 7억 달러입니다. 7억 달러. 그러니까 70%밖에 안 됩니다. 또 유태인 75% 이상이 바이든을 지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게 매년 3월이면은 워싱턴에서 유태인 총회라는 게 전 세계 유태인 총회가 열립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은 회의인데 전 세계 유태인들 총회가 열리는데 AIPAC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이제 미국의 연방 의원들이 다 참석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대니까. 그래서 유태인들에게 우호적이래야 이제 그 유태인들이 연방의원, 하원의원 450명, 상원 100명 중에서 그리고 550명 중에서 유태인들한테 호의적인 200명을 매년 선발을 합니다. 그 매년 3월에 워싱턴에 열리는 유태인 총회에서 거기서 550명, 450명 하원의원, 상원의원 100명, 550명 중에서 200명을 선발해서 이 사람들은 유태에 굉장히 협조적이다 그러면 거기다 왕창 돈을 지원해 주는 거죠. 거기에 그걸 노리고 이제 전 상하원 의원들이 이제 그 유태인 총회에 참석을 한답니다. 유태인들이 이제 스페인에서 쫓겨나서 자유가 있는 네덜란드에 가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유럽에 살면서 보니까 암스테르담 가니까 아주 그 유태인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뭐 머리도 길겠다고 까만 옷 입고 다니고 뭐 조금도 뭐 구부리지 않고 뭐 남이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없지만 굉장히 아주 자존심도 강하고 유태인들이 많아서 이상하다. 네덜란드에 왜 그렇게 많을까 그랬더니 그게 1500년대에 이제 1400년대에 스페인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에 자리를 잡았고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영국으로 갔습니다. 네덜란드 왕이 영국 왕을 겸하면서 그건 빌헬름 3세가 영국의 윌리엄 3세가 돼서 이제 영국 왕이 되면서 그 네덜란드에 있던 유태인들이 영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영국에도 유태인들 파워가 그렇게 지금 센 겁니다. 그 유태인들이 네덜란드에서 직접 미국으로도 왔고 영국에서도 미국으로 와서 미국을 건설하는데 워싱턴이 독립운동을 할 때 독립전쟁을 할 때 물심양면으로 돈을 댔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정치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이 된 거죠. 미국의 정치 권력하고 연결이 안 되면 언제든지 또 박해를 당하겠구나. 그래서 미국 정치에 깊숙하게 발을 디디기 시작한 게 바로 네덜란드에 와 있던 유태인, 네덜란드에서 영국에 가서
살던 유태인들이 미국 1786년인가 그 독립전쟁 때 조지 워싱턴을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만하탄이라는 게 사실은 그 네덜란드 그 동인도 회사가 개발을 했는데 그 주역 돈 된 사람이 유태인이죠. 그래서 그 유태인들이 월스트리트, 만하탄의 월스트리트 그러면 뭐 자본의 중심지, 세계 자본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 유태인들이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로 조지 워싱턴을 도와서 미국의 독립을 이룬 다음에 그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과 금융업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첫 번째 수도가 조지 워싱턴이 독립을 한 다음에 수도가 만하탄입니다. 뉴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치우쳐 있다. 동북부에 지도로 볼 때 너무 동북부에 치우쳐 있다. 그래서 그 아래 약 250km 되는 필라델피아를 거쳐서 다시 200km 밑으로 내려서 지금의 워싱턴이 미국 수도가 된 게 그 연원인데, 원래는 유태인들이 세운 그 만하탄이 미국의 초대 수도였다는 사실 참 재미있죠. 그 한국하고의 인연을 최근에 한번 제가 기사를 읽겠습니다. 한국과 유태인과의 관계. 클린턴 대통령 시절 우리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회의가 백악관에서 열렸다. 이게 IMF 사태 때입니다. IMF 사태 와중인 1997년 12월 18일 김영삼 정부가 우리 외환 보유액을 250달러라고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39억 달러,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은 39억밖에 안 되는데 250달러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렇지만 뭐 250달러도 이제 그 턱 없이 부족했지만 하여튼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이 이제 40억 달러밖에 안 됐는데, 김영삼 때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파산을 할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순간에 12월 19일 1997년 12월 19일 IMF 사태가 나서 국가가 부도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때 그 12월 19일에 금요일 백악관 지하 벙커 상황실에서 클린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코언 국방장관, 루빈 재무장관, 샌디 버거 안보보좌관 4명이 참석했어요. 대통령을 제외한 4명이 다 유태인입니다. 4명이. 그러니까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코언 국방장관, 루빈 재무장관, 백악관 안보보좌관, 샌디 버거, 이게 전부 다 유태인이고, 클린턴만 유태인이 아니죠. 여기서 이게 한국을 어떻게 하느냐, 국가부도를 내서 완전히 망하게 하느냐, 살려주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운명을 유태인들이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1997년 12월 18일 백악관 지하 벙커에서 벌어진 회의입니다. 이때 루빈이 아니다, 이거는 파산을 시켜야 된다, 이거 괜히 어물짝 막아주다가는 이거 버릇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파산을 시키자. 루빈은 뭐 철저하게 그 경제 측면만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울브라이트 국무장관, 코언 국방장관, 또 안보보좌관은 아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 한국은 미군 수만 명이 휴전선에서 북한과 총을 겨누고 있는 나라다, 한국의 경제 위기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파산시키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파산하면은 맥을 못 추는 겁니다. 한 20년 동안 맥을 못 쳐요. 전 세계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고 빌려주지도 돈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풀질 말고, 미군이 거기 37,000명이 있어서 이북하고 총을 맞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봐서 파산을 시키지 말고 도와주자. 그렇게 해서 한국의 파산을 막아주는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자금 지원을 조기에 재개하고 각국 은행들의 외채 빚 갚는 걸 연장을 해주고 미국 정부가 보증을 서주고, 그렇게 해서 파산 직전에 한국 경제가 살아난 겁니다. 거기에는 그런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그때
회의에 결정적인 참여를 한 4명 중에 4명이 다 대통령을 뺀 4명이 다 유태인이고 그중에 3명이 반대를 해서 루빈 재무부 장관을 견제를 해서 설득을 해서 그때 한국을 도와줘서 갓 대통령에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이 IMF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바이든이 새로 대통령이 되면서 국무장관 내정자 블링컨, 재무장관 앨런, 제닛 앨런이죠, 여자분, 또 국토안보부 장관 내정자 마요르스카, 이게 전부 다 유태인입니다. 유태인과 한국은 그만큼 최근에 불과 30-40년 전에 그런 아주 기맥힌 지가 신세를 졌습니다. 우리가 뭐 유태인이라고 그래서 다 저기 할 건 아니지만 참 조그만 나라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지가 많이 배워야 되고 고마워해야 될 상대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사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란의 핵시설을 꼭 집어서 폭격을 하고 또 모사드가 나서서 백신도 구입을 했습니다. 900만 명이 충분히 맞을 만한 그런 백신도 모사드가 백신 구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그마한 나라지만 지가 많이 배우고 고마워해야 되고 앞으로도 관계를 돈독하게 갖고 나가야 될 상대입니다.